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용인을 위한 미용인의 방송 아름다운 미용 강사 협동조합에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유당군입니다. 네, 김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홍수남입니다. 전반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또 예전에 앞서서 나갔던 우리 선배들이 갈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집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도 같고, 또 예전에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과연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자체가 조금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꽉 짜여 있는 디테일감을 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김신영 대표님께서도 뭐 20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오셨던 것들이 서서히 그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후반전에는 우리 미용인들이 여지껏 움츠려 있었던 그것들을 어떻게 발산시킬 것인가, 그 발산 속에서 나 스스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괴리감을 탈피하고자 또 학교를 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또 찾고 싶어도 못 찾았던 부분들이 가려워가지고 학교를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이제 전부가 미용인이 아니라는 거, 그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내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의 접촉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 미용에 접목시켜가는 게 어떤 개발의 첫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김신영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 내용들, 과연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를 답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흉내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미용사 중에 99%는 된다고 저는 봐요. 왜? 다 자신 있다고들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도 굉장히 높게 쳐줘서 그렇지 사진대로 커트할 수 있는 사람이 흉내가 아니고 그 과정들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10%나 된다고 보셔요? 10%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군요. 그죠? 네. 흉내는 다 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네.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해보거나 또는 그걸 갖다가 얘기해주는 그런 데가 없죠. 물론 사진 보고 컷한 방법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 갖다 보면 그 형태는 만들어내는데 다른 비슷한 사진을 갖다 주고 또는 다른 사진을 갖다가 해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미용요금을 사진대로만 커트를 해더라도 최소한 5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5만 원 내내 집착하고 계신 것 같은데 10만 원 올리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평균 요금이 커트 요금이 5만 원 정도는 돼야 다른 것과 수준이 비슷해져요. 최하 5만 원은 우리나라 평균 5만 원이 돼야 다른 직종들과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이용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펌이나 염색 고객이 줄고 커트 고객이 줄을 이룹니다. 근데 커트 요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너무 열악한 거죠, 미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이 가격이, 미용료는 갖춰져야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투자하거나 여력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딸하고 엄마하고 미용 얘기를 했는데 거기 왜 가? 근데 엄마가 왜 가냐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봤는데 나보다 못하더라고요. 첫 번째. 나보다 못 가르쳐. 나보다도 머리 못해.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것을 보고 난 후에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데 못 본 거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걸러주는데 미용사 자격증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지 교육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부분, 학교를 졸업할 때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현장에 와서 미용을 1년 했을 때, 5년 했을 때, 10년 했을 때, 20년 했을 때 뭐를 배워야 되고 뭐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놓고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이게 학교마다 인재 양성 목표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빨리 기술자를 만들어서 내보내자, 이게 전문대 목표고 4년제는 이 각 분야, 경영, 뭐 마케팅, 뭐 서비스 이런 분야 두루두루 이렇게 학문적인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이 사람들을 전문가를 만들자. 각 분야에 자기가 원하는 교육 전문가, 뭐 경영 전문가 이런 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금 한국에 4년제 이 미용을 전공으로 하는 4년제 대학이 몇 개가 정도나 됩니까? 제가 2016년도 기준에 그때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지금 2017년 정도 그때 해보니까 그 당시에 4년제 대학에 한 60개 정도. 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전문대가 그 당시에 한 80개 대학에서 10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없어진 학과도 있겠고 새로 신설된 학과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라고 보시면 되고 4년제는 한 60개, 대학원도 한 60개 정도. 4년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와우. 이거 굉장히 놀랐는데? 네.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 지금 K컬처라 그래서 K문화가 이끌어가려면 내용은 어떻게 됐든 이런 바탕 돼 있다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뷰티학과는 사실 인기가 제일 좋은 학과예요.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저희 한성대 그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기준으로 보면 인원이 이제 뭐 한 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각 전형별로 한 명, 뭐 3명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명 뽑을 때 인원이 막 몇백 대 1 되더라고요. 와.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이 거의 지금 4년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일명 사이버라고 네.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용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굉장히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라면 머지않아서 전 세계 미용계 하나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미용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래서 이 많은 학교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거를. 근데 미용이라는 학문은 사실 실용 학문이고 또 실습의 비중이 70%거든요. 그렇죠. 이론이 30%, 실기가 70%이기 때문에 사이버대에서도 요즘은 미용학과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대면 수업하는 거와 이제 아무래도 만족도의 차이는 크죠, 학생들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야, 이런 추세라면은 이거 예전에 전문대를 했던 데가 다 4년제로 바꾸지 않을까? 보통 전문대는 이제 학제상 2년제고 근데 요즘은 미용학과를 3년제로 바꾸는 학교들도 많아요. 왜냐?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을 오랫동안 붙들어놔야 이제 학교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대에서 4년제 그 전공 시바 과정이라고 해서 3, 4학년을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공 심화 과정 3, 4학년 졸업한 것보다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게 본인 프로필상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심화 과정보다는 4년제를 졸업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요. 제가 한창 활동할 때 학점은행지하고 평생교육원이 네.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학점은행대를 다니시는 우리 미용인들 보고 학업에 대한 열망, 욕구가 참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오판이었었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그 학점은행제를 다니셨던 분들이 결국은 이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던 분들이 70~80%. 그래서 참 실망을 했었는데 이처럼 4년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분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로 K-팝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선 K-뷰티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선봉에는 우리 한정대처럼 정말로 토탈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더 많아지고 또 그 학교에서 가르침도 더 좋아진다라면 충분히 세계로 뻗어나가고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서 항상 얘기했듯이 커트의 창시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해봅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커트 종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다 미용실의 원장이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어샵의 원장인 학생한테 한번 여쭤보면 학교를 왜 왔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현업에 있으면서 고객들이 물어본대요. 원장님 이쪽으로 뭐 전공하셨어요? 전공하셨어요? 이 말은 대학교 나왔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죠, 결국은.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테크닉은 이만큼인데 그런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작아진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찾아봐서 우연찮게 운이 좋게 이런 학과를 찾게 됐다.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4학년이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 학생을 학생회장으로 꼭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저희 학과의 대표입니다. 아이고. 네, 대표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일과학습을 병행하면서 복수 전공까지 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하고 또 대학원도 바로 진학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강사의 길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요구를 한번 드려도 될까요? 뭐 거절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4월쯤에 그 학생하고 같이 한번 출연해 주시는 거. 네, 제가 학생한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학생들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네. 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우님이라고 하거든요. 학우님. 네, 제가 학우님께 한번 여쭤보고 네.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학우님이 만약에 이 아름다운 미용 강사협동장을 알게 된다라면은 네. 한층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학우님들이 대부분 한 50% 이상이 다 교직을 목표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교직 아니면 또 직업학교, 네, 직업학교를 설립한다거나 이쪽에서. 재력들도 있으시네. 충분하네. 그래서 직업훈련교사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요. 25년 됐네요. 25년 전에 제가 국내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너무나 이 괴리감이라고 그럴까? 제가 배웠던 그 미용의 세계하고 한국의 미용 세계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잠시 고민도 했었고 또 뭐 신문이나 이런 데다 여러 가지 기고도 칼럼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 10년 정도 현장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걸 제가 놓쳤어요. 오늘 많은 정보를 주시고 감사드리고 그 학우님하고 저희들하고 또 우리 김진영 대표님하고도 만나보면은 참 좋은 대화 상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외국 대학이나 아니면 외국 취업처로 또 연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국내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연계를 해줍니다. 이제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K-뷰티가 이제 세계 속으로 분명히 뻗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K-팝을 앞서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항상 염원해왔던 우리 김진영 대표님, 커트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 이 학교하고 했던 연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자주 좀 미팅도 좀 나누시고 또 저기 재능 기부도 좀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싶은데. 생각해 볼게. 막걸리 사. 생각보다 학우님들하고 만남이 되면 그 막걸리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우리 홍순남 교수님께서는 4월쯤 뭐 시간 한번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네. 여기보다 조금 더 안락하게 좀 더 또 재미난 대화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올 때 아까 화가 자체가 포괄적인 부분이 있으면 작품을 하나 갖다 놓고 작품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작품을 갖다가 관점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뭘 보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품 하나 갖다 놓고 사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는 관점이 어떤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커트를 얘기했을 때 사진대로 왜 못 자르고 어느 부분이 문제고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고객과 어떤 부분을 상담을 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면 그건 난리 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하나의 사물을 놓고 보는 관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 대답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지. 그럼 우리 한성대하고 우리 아름다운 미용 강사협동조합하고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뭐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저희가 뷰티 디자인이라는 수업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커트 수업에서도 디자인적인 부분을 다루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잔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교수님이 저한테 커트를 한번 받아보죠. 그럴까요? 그것도 저 좋은 사실 커트 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제의네요. 지금 그거를 방송으로 내보내도 괜찮겠죠. 뭐 그리고 교수님 초상권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면은 이렇게 이 가면을 씌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나누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것들이거든요. 과연 어떤 하나의 사물을 놓고 여기에서 보는 관점하고 여기서 보는 관점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집약시켜 갈 것인지 또 그 하나의 이 사물을 놓고 서로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면서 어떠한 답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 좀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미용인들 스스로의 자기 개발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커트해 주세요 이러면 커트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죠. 다 이렇게 좀 운명을 포괄적으로. 디자인해줘. 그렇지. 운명을 디자인하는 거죠. 이게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화장품 신문에다가 제가 그 기자가 좀 기사를 써달라고 해서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퍼스널 컬러는 어떻게 접목시켜 가야 될 것인지 6개월 동안 똑같은 기사를 내봤어요. 그 기자가 그걸 제의를 하더라고. 똑같이 한번 내봅시다. 과연 관심도가 얼마 있는지. 관심도 0.0001%더라고. 그래서 접었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퍼스널 컬러는 얘기하기 전에 색채 심리학부터 얘기하자. 우리 김지영 대표님이 945가지 커트의 얼굴형의 변화를 주는 커트 기법을 개발해서 내보냈지만은, 그게 이제 결국은 빛을 보는 그런 시간이 한성대로 인해서 좀 펼쳐가고 또 저희 아름다운 미용 강사협동조합이 한성대하고의 어떤 이 좋은 인연 관계로 학생이 9월 달에 모집이 된다고 했죠. 네. 2분 만에 다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학과의 이제 커리큘럼이 뷰티 색채학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색채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이걸 뷰티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것도 있고 퍼스널 컬러도 당연히 있고 근데 미용인들이 사실 이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퍼스널 컬러 들어보셨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열에 한 7분이시고 한 3분 정도는 들어는 봤는데 그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두 분은 알고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 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질 것도 같으네요. 뭐 우리 김신영 대표님께서 제기하셨듯이 우리 홍순환 교수님 머리에 또 한번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한번 추구해보고 또 그 마음에 드신다라면은 한성대 학우분들하고의 어떤 막걸리 타임도 가져보시고 그런 대담의 장소 같은 경우에 저희 대표님께서 카메라 들이대고 송출할 수도 아니 있는 것들이고 나중에 진짜 저희 학과에 그 특강이 있거든요. 진짜 한번 제가 초빙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외래 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 타임으로 만드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미용 강사 협동조합하고 한경대하고 뭐 MA 책임도 할 수도 있는 네네. 것들이고 너무 좋죠.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미용의 미래가 밝아진다라면 또 저희들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용을 하시면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속도로를 갈 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옆 갓길로 빠졌다가 국도로 빠졌다가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시간적인 부분도 낭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낭비 본인의 에너지도 낭비예요. 그래서 본인이 학교를 어떻게 뭐 정말 학위를 따고 싶어서 이렇게 학교를 선택하실 거면은 정말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 여기 대표님이 제 패친이세요. 패친이어서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미용이라는 부분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상호 소통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발하시는 것도 자기 개발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미용이라는 학문을 한번 접해 보시면 아 내가 좀 생각이 늦었구나 그렇게 그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부분은 그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미용이라는 부분은 또 이론적인 부분이 항상 뒷받침돼야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업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항상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우리 미용인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한성대학기 여러분들의 이 자기개발을 한층 더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원에는 저희 아름다운 미용 강사 협동조합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 한번 해보실 만한 게 우리 김신영 대표님께서 홍순환 교수님의 이 머리를 깎아내는 거 깎아내는 거 그게 결국은 조각이라는 거죠. 그걸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지. 응원이 없으면은 또 뭐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원을 바라면서 한성대학교 미래플러스대학 뷰티 디자인 학과 홍순환 교수님을 모시고 전 후반전을 나눠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의는 이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또 아름다운 강사 미용 강사 협동조합에 연락 주시면은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용인들의 자기개발 아름다운 미용 강사 협동조합하고 한성대학에서 이루어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